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용호입니다.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낙폭이 양호한 편이었고, 오늘 또 이제 삼성그룹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방어가 수월했던 하루였는데,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이제 처참한 그런 하루였습니다. 장중 마감 가격이 거의 뭐 종가가 최저점과 비슷했고요. 780을 이탈해서 한 778, 장중 776까지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. 770에서 780이 지지라고 했을 때 지금 지지선에 걸쳐져 있는 상황. 이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지 못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시기는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현재 이렇게 우리가 770과 780을 라인을 그려놨는데 이 구간이 좀 왜 중요한 구간이고 앞으로 하락에 나왔을 때 그리고 반등에 나왔을 때 우리는 좀 어떠한 좀 시나리오로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는 오늘 따로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. 코스피는 워낙 강하게 좀 방어를 잘해주고 있고 와, 이게 정말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을 오랫동안 지금 거의 열흘 동안 코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열흘 이상 코스피는 아주 살짝 하락해서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단순 횡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늘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시장을 지금 코스닥을 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수급을 보면은 코스닥의 이 하락의 주 범위는 기관입니다. 그냥 개인은 계속 매수를 합니다. 개인은 계속 매수를 하는데 이 하락이 대략적으로 시작한 10월 어떠한 그런 중순 이때 기관 매도세를 보시면 그 전부터 기관은 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. 보시면은 최근 10월 기관 매도를 보면은 코스닥입니다. 하루에 뭐 적게는 이제 몇백억, 많게는 천억에서 2천억 이상 매도를 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게 코스닥입니다. 회원님들 코스피가 아닙니다. 코스피는 근데 오히려 기관이 뭐 물론 매도하는 날도 있지만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. 즉 현재 기관의 포지션은 이제 피는 매수를 하고 닭은 매도를 한다. 이러한 좀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외국인은 왔다 갔다 하고요. 외국인은 이제 좀 싸다 싶으면은 요즘에는 그냥 매수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은 지금 하락률이 덜하고 코스닥 종목들이 하락률이 더 큽니다. 회원님들 코스피 종목은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종목에 있어서의 그 1천억은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. 그런데 코스닥은 규모가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 1천억은 굉장히 비율이 큽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왜 코스닥 매도세가 1천억에서 2천억이 하루에 나온다고 보면은 코스피하고 지금 단위가 비슷합니다. 코스피를 한 2천억씩 매수하면은 코스닥은 한 1600억, 1000억, 1700억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단위가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크기 차이가 한 10배는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한 10배는 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금액 거래 금액 자체가 이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코스피가 한 10배가 더 크다고 놓고 본다라면은 코스닥은 10분의 1인데 매도세가 비례하려면은 한 10분의 1만큼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한 절반 아니 절반이 뭡니까? 거의 한 7, 80%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수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 관점을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 지수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코스닥 입장에서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그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어떤 그런 매수를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그 하락은 뭐 더 나을 수도 뭐 더 나오는 게 불가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
단순히 이렇게 수급만 놓고 보면은 안 되는 게,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매수 하락이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. 왜냐하면은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매도했다는 것은 누군가는 매도를 했죠. 누군가는 매도를 하고 있는데, 이거를 거꾸로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거꾸로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저가에 매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여기보단 여기가 싸고, 만약에 더 하락한다고 하면은 여기보단 여기가 더 쌀 거니까 저가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, 손바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그 주가가 이제 싸다는 가격대에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. 회원님들. 그러면은 저가에 매수한 그런 이제 어떠한 그 매수 가격에 매수한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? 존재는 수익을 보게 되는 거고, 하락을 할 때 이제 매도를 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나는 거죠. 그래서 같은 종목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매도 타점에 의해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베스트는 현금이 많다라면은 베스트지만,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죠. 만약에 이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좀 현금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지금 한 열흘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이제 최근에 한 7, 8개월 상승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적응이 되어 있는 체질이, 상승 추세 체질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현금 비중이 뭐 많은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입니다. 물론 그 추가금 말고요. 이거는 아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이외에 투입을 하는 거는 이제 내려놓고, 지금 이제 자기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자본에서는 이제 좀 많은 비중이 종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그렇다면 지금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? 첫 번째로는 저는 지지 770에서 780 요 구간을 지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, 여기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좀 이제 매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 이유는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그런 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 종목이 더 종목별로 이제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, 지수가 시장에 더 하락할까봐 무서워서 이제 손절을 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그나마 매도를 손절을 하고 하락을 하고 기다렸다가, 여기서 뭐 저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면은 요 구간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죠.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% 손절을 했다라고 하고,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0% 하락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마이너스 20%는 피해갈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마이너스 20%가 좀 두려워서 매도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저점에서는 하긴 해야 되니까, 저점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현금 비중이 좀 있다라면은 상관이 없는데, 이게 없다라면은 좀 이제 고가에 물려서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지를 바로 이렇게 살짝 깨는 건 괜찮아요. 이렇게 살짝 깨고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건 괜찮은데, 지지를 이렇게 확 깨버리면은 곤란하기 때문에, 이렇게 확 깨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지지를 살짝 깨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다가 방향성을 다시 이렇게 좀 바꾸는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라면은 좀 베스트 흐름이 되지 않을까. 그렇다라면 지금 여기에서 종목 비중이 크신 분들이 유리하겠죠. 예를 들어서 현금만 갖고 있어요. 종목은 없고 현금만 있어요. 그러면 지수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현금은 뭐 거의 제로니까 어쩔 수가 뭐 없는 상황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걸쳐져 있다. 여기서 지지라는 것은 여기 깼을 때 추세 자체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,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
그 방어선이란 뜻이기도 한데 여기를 좀 무참히 깨느냐 아니면은 좀 지지를 해주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나오느냐. 네,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가능하면 저는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고가권에서 이렇게 박스권 행보가 좀 나와주면 좋겠고, 만약에 최악은 지지를 깨고 이렇게 쭉 하락하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잠시 애매하게 이게 조금 하락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. 이게 좀 최악인데 이런 가능성도 뭐 나올 수 있습니다. 충분히. 뭐 지지 저항이라는 게 뭐 칼처럼 이렇게 선을 그어서 거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. 이게 우리가 지지 리트하게 될 경우에는 700선까지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700선에서 매수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700선 근처에 안 오고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만 수익을 보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게 되겠죠. 네,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좀 최악인데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좀 하면서 부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그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하락을 하는데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음봉 매매지 않습니까? 이게 리스크를 감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. 리스크를 감내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을 보는 거고, 나는데 리스크를 좀 축소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기다렸는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내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니까. 네, 이러한 관점으로 좀 코스닥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거든요.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이번 주에 좀 집중을 하셔서 코스피도 물론 이제 하락하면 안 되겠지만은 코스피가 잘 버텨주고 있으니 이제 코스피는 좀 잘 버텨준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 시장을 좀 우리가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코스닥이 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코스닥이 뭐 4% 하락을 하면은 종목도 4% 하락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2배에서 3배까지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뭐 마이너스 10% 마이너스 15%는 좀 우습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좀 장이 바로 하락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매수했는데 오늘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5% 마이너스 10% 보는 게 이제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지금 너무 그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인데 이번 주에 지지를 해주는지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좀 같이 보면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은 좀 오늘보다는 그래도 나은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